석포 작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분자이시 만무득입니다.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곳 성촌은 경기도 북부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녁 온도가 영하 한 7도 내지 또 8도까지 정도 벌써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오면은 완전히 뭐 서리 때문에 난리가 아니에요. 그 정도로 굉장히 추운데 구독자분들께서 많이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겨울철 나무 관리를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관리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분재와 추위는 크게 연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난방시설 없이도 겨울을 무사히 날 수 있는 게 분재이기 때문에, 또 그런 수정들만 우리가 분재로 대항을 하기 때문에 날씨가 너무 춥다고 해서 나무가 큰 타격을 받거나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첫째, 서리에 노출되는 경우, 하늘에서 내리는 저녁부터 내리는 서리, 그 서리를 맞게 되면 나무가 심한 타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매서운 바람입니다. 겨울에는 건조하기 때문에 그런 바람들을 계속 맞다 보면은 가지가 마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리랑 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하우스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다가 관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영하 10도, 영하 15도까지 떨어지더라도 나무들은 추위에 대한 내성이 있기 때문에 서리와 바람만 맞지 않는다면 다 견뎌냅니다. 그걸 의심하시고, 낮에는 하우스 안에 밀폐가 되면 온도가 급상승하기 때문에 온도가 10도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좀 환기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관리하시면 나무 관리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추위에 약한 나무, 동백나무, 배롱나무, 모가나무, 뭐 여러 가지 수종들이 있는데, 추위에 약한 애들은 조금 더 특별 관리를 해서 다른 나무보다 조금 더 조심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될 것은 물 관리인데요. 겨울철 물이 잘 마르지 않는 이유는 이미 낙엽이 다 떨어진 상황 또는 동면으로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나무들이 활동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안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수분 증발을 할 수 있는 요건이 굉장히 다운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우리가 물을 많이 주게 되면은 그 물이 화분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화분 안에 물이 빨리 증발이 돼야 되는데 계속 정체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산소가 부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산소가 들어가야 할 구멍에 물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뿌리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뿌리가 타격을 받게 되고 봄에 그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나무가 약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겨울철 물 관리는 어느 정도 마르고 건조해질 때쯤 되면은 주시는 게 좋고요. 저희 하우스 기준으로는 약 3일에서 5일 사이, 그 정도에서 나무마다 각기 다르게 저희가 관수를 해줍니다. 그리고 또 관수를 할 때 주의할 점은, 가급적이면은 따뜻한 시간에 관수를 해주시고요. 저녁에 온도가 굉장히 떨어질 거라고 예상이 돼 있으면은 너무 물을 과하게 주시지 마시고 조금씩 주시면서 더운 날 골라서 자주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 저곡토 같은 걸 사용했을 때 깨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물 관리는 결국 관찰이고 정성입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임의로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준다. 어떤 나무에게 일률적으로 준다. 어떤 나무는 잘 크겠지만 어떤 나무는 계속 고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관찰을 하셔가지고요. 물이 잘 안 빠지는 나무는 조금씩 주시고, 잘 빠진 나무는 다른 나무보다 조금 가급적 자주 주시는 게 하나의 팁일 것 같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석부작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석부작 만드는 과정을 한 편 올려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披露宴에도 잠깐 등장을 했었는데요. 제가 기존에 만들던 석부작인데, 석피 위에다가 이렇게 연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평면적인 모형의 나무를 심어서 좀 자연적인 맛을 높이기 위한 작업을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까지 한 40여 전 정도 작업을 했습니다. 작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깨닫는 게 있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또는 다른 방법이 없는지 많이 연구를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40개 정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약간은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조금은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야도 조금 욕심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같은 석부작이지만은 많은 분들이 조금 요청을 해주셨어요. 인도네시아 화산석으로 석부작 만드는 과정을 좀 보여주세요라고 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오늘은 그 컨텐츠로 제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이 옆에 있는 나무는 잠모기의 왕이라고 부르는 소사나무입니다. 소사나무의 한 수를 지금 감상하고 계신데 굉장히 멋진 나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분재를 잘 하시는 분들은 이런 좋은 나무를 보면서
감상하는 방법들 다 알기 때문에 굉장히 즐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분재를 잘 모르시거나 인재 입문하신 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하시냐면은 저게 얼마짜리일까?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로 늘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왜냐하면은 나무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금전으로 빗대는 게 이제 유일한 방법이 되는 거죠. 저도 처음에 배웠을 땐 그랬으니까요. 하지만은 그렇게 감상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은 정말 어느 정도 이제 분재를 배우신 분들이 과연 어떠한 초점으로 감상을 하시고 어떠한 부분에 치중을 하시고 어떤 것이 장단점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아신다면은 분재를 바라보시는 감상하시는 안목이 조금은 높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 소사나무를 제가 개인적으로 감상을 하면서 어떻게 접근하는지 감상법부터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또 어떤 게 포인트가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세밀하게 말씀드려서 그런 부분들을 공유해가지고 분재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석부장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저쪽으로 가보시죠. 지금 양쪽으로 보이는 게 인도네시아 화산석으로 활용한 석부작들입니다. 둘 다 해성을 올려놨는데요. 가까이서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원래 이 해송이 이렇게 흘러가는 나무였는데 마침 어울리는 돌들이 있어서 들어 세워서 하나의 이제 절벽에서 매달려서 극하게 이제 생존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한번 연출해봤습니다. 수반에다가 물을 살짝 담가서 연출을 했고요. 이 소나무 같은 경우에도 인도네시아 화산성을 이용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레고같이 조립을 했습니다. 원래 이 모양이 아니고요. 제가 하나하나 맞춰서 조립을 한 거고요. 이렇게 소나무를 밖으로 빼서 밸런스를 좀 맞춤 작업을 했고요. 밑에 발 부분 같은 경우에도 공간을 둬서요. 어떻게 보면 이제 섬 같은 느낌을 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재질은 비슷한 돌들로 다 맞춰서 색깔까지 다 그렇게 작업을 한 거고요. 어떻게 작업하는지 굉장히 이제 궁금해 하시니까 제가 오늘 하나 작업하면서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옆에 보이시는 돌들이 인도네시아 화산석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수입된 돌들이고요. 이 돌들이 모래가 굉장히 많이 끼어 있었는데 고압 세척기를 이용해서 전부 다 한번 씻어가지고 이렇게 건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순물들은 거의 남지 않았고요. 가까이서 보시면은 색깔도 다 틀리고 이제 질도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가급적이면은 같은 질감이 나는 돌들을 이용해서 조합을 해서 이렇게 연출을 하는 게 아무래도 좀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준비한 소제목인데요. 원래 이렇게 심어져 있던 나무인데 이렇게 약간 비틀어서 엎어뜨려 가지고요. 좀 자연에서 극한 환경에서 자라는 나무로 좀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절벽에 매달려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석부의 모습을 한번 자연스럽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이 정도 구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청사진은 한번 잡아봤고요. 뭐 조금은 변할 수 있는데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요 한번 연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밖에서 조합했던 인도네시아 돌 6개입니다. 6개 제가 흩어뜨려 놨는데요. 이제 이거를 강하게 접착을 시켜야 오래도록 형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돌과 돌을 붙이는 작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쓰는 돌 전용 본드 그리고 부석가루 갈아낸 부석 이거를 이용해서 돌하고 이음새를 붙이는데 이제 조금 보강 차원에서 돌과 돌 사이에 붙어 있는 그 간격이 좁은 곳도 있어요. 그런 데는 이렇게 휴지를 밀어 넣어서 본드 칠해서 면적을 넓힌 다음에 돌가루를 다시 올려서 좀 더 강화시키는 그런 방법까지 제가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돌을 이렇게 얹어야 되는데요.
안정적으로 올라탔습니다. 네, 이 상태로 제가 작업을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대나무 대나무를 이용해서 이렇게 깎아가지고 이렇게 소품을 지을 수 있도록 만드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돌과 돌이 접합되는 부분들을 찾아서 서너 군데 정도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용해서 가까이서 붙으면서 연기가 올라오거든요. 그런 것들 마시거나 눈에 접촉이 되면은 안 좋기 때문에 가급적 마스크를 쓰시고 보안경 쓰시고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지금 방송 관계상 바르고 도망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바닥에 본드가 떨어지면은 잘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요. 본드가 떨어져도 될 만한 장소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가지고는 안 되니까요. 다시 한번 붙인 장소에 두 번째로 재벌 작업입니다. 좀 더 견고하게 붙으라고 작업을 해주는 거고요. 부석가루 문의해 주시는데 따로 파는 데는 없습니다. 부석을 사셔가지고 직접 어디 벽돌 같은 데다 대놓고 가시는 방법을 추천드릴게요. 아니면 돌가루도 상관없습니다. 일반 돌가루도 붙이는 데 용이하기 때문에 이렇게 붙였습니다. 순간 접착제이기 때문에 금방 이렇게 달라붙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작업이 끝났고요. 두 번째는 여기를 붙여보겠습니다. 휴지를 이용해서요. 구멍이 있기 때문에 저 부위까지 강하게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휴지를 이용해서요. 본드로 휴지에다가 적셔주면은 자기가 이렇게 연기가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연기 나는 거 보이시죠? 연기 마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 휴지만으로는 접착력이 굉장히 약해요. 구멍이 있는 부분을 메꿔서 돌가루를 많이 얹을 수 있는 장소를 공급받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위에다가 돌가루를 넉넉하게 뿌려주시고 빈틈없이 꾹꾹꾹 그러신 다음에 재차 본드를 사용해 주십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강력하게 붙게 됩니다.
끄떡없어요. 세 번째는 이쪽에 이렇게 붙여줬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접합 부위를 붙여주고요. 두 번째 접합 부위로 가겠습니다. 너무 부석가루를 많이 올려놓으면 겉에만 코팅이 되면서 속에는 붙질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두 번에 걸쳐서 본드 칠을 해준다 생각하시고 얇게 바르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바르시고 그런 식으로 가주셔야 돼요. 처음에 저도 뭣도 모르고 두껍게 했다가 돌이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보기에는 쉬워 보이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많이 하는 것만큼 쉬워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능이라는 거, 노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많이 해본 것만큼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러죠. 한두 번 해보고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건 나랑 안 맞아. 동기부여가 없는 것 같아요. 동기부여를 잘 살려서 꾸준히 한 작품 한 작품씩 하시면서 늘어간다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저만 쉬운 게 아니라 하면 할수록 오히려 하면 할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그 다음 단계를 돌파하기 위한. 지금으로서는 재능을 논하기에는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번째까지 붙였습니다. 네 번째 작업은 정면의 이 부분인데 정면이 좀 너무 밋밋하면서 들어간 느낌이 있어서 한번 붙여보려고 합니다. 이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휴지를 끼워서 잘 집어넣고요. 이렇게 지저분한 부분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시는데 처리 방법을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보이면 안 되겠죠? 휴지가 섬에서 보인다는 것은 실례를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보이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틈이 많은 공간에 채워서 휴지가 경질화 돼가고 있습니다. 위에 가루를 조금 뿌려줘서 이렇게 한번 붙여주고요. 그다음에 위쪽에 한쪽만 붙어가지고는 강하게 붙었다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5번째까지 붙였습니다. 마지막 대망의 6번째는 여기에 지금 나무를 얹을 건데 뒤쪽이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생명토라든가 그런 걸 했을 때 뒤로 밀리면서 빠질 우려가, 유실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방지해주고, 또 지금 제가 구상한 게 아래 하단이 1단이고 여기가 2단입니다. 2단위에 나무를 올려놓고 나무를 부각시키는 작업이에요. 돌이 이쁘다면 당연히 우리가 돌에 초점을 둬서 돌을 연출하는 기분으로 가야 되지만 어쨌든 분재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분재가 돌에 눌려버리면은 조금 어떻게 보면 주객이 전도되는 것 같아요. 이게 산소 분경이라면은 당연히 돌이 부각돼야 되는 거지만은 분재를 올려놓는 석부작이기 때문에 분재를 부각시키도록 제가 위에다 올려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배치가 될 것 같습니다. 불안해 보이기 때문에 휴지로 보강을 하겠습니다. 잘 안 보이고 바른 곳에다가 휴지를 내려서 이 정도면 돌이 깨졌으면 깨졌지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붙이는 작업을 모두 마쳤습니다.